하하.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인 성진우는 사실 인류 최악병계라는 이름을 가졌을 정도로 형편없는 2급 헌터였는데요. 인류 최악병계라는 칭호는 마력을 각성하고도 일반인과 별 다르지 않는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종인의 별명인 최종병기에서 나와 인류 최악과 최종병기가 합쳐져 인류 최악병기가 되었죠. 그 후에는 던전 파괴의 화신과 마수처리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름 또한 최종인이 붙여져서 인류 최악병기부터 많은 이름이 최종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진우는 전직 퀘스트에서 죽을 위기를 극복하고 네크로맨서 직업을 얻게 된 뒤 그림자 군주로 전직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선택을 했을 때 성진우는 네크로맨서 직업을 얻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건 바로 본인과 스테이터스 상성이 맞지 않아서 네크로맨서 직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죠. 그러나 이 기회가 게임 내에 숨겨져 있는 조각인 히든피스이자 히든클래스임을 알고 이지안을 수락해 결국 네크로맨서 직업을 얻었고 결국 그림자 군주로서 전직할 수 있었습니다. 성진우의 대사들 중 가장 유명한 대사는 일어나라인데요. 이 대사는 바로 시체에서 그림자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 그림자를 추출해 그림자 병사로 만들어낼 수 있죠. 성진우 이전 그림자 군주로서 활동했던 아스본도 성진우처럼 일어나라를 명령어로 사용해 지금까지 나온 그림자 군주 둘이 명령어가 같다고 등장해요. 성진우가 이 스킬을 얻게 된 이후에 점점 이 스킬들이 발전해 나중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그림자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그림자 스킬은 시작부터 소위 말하는 밸런스 파괴 스킬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세계관에서는 웬만한 소환사들은 보통 한두 마리의 소환수를 컨트롤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 두 마리의 소환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환사라면 최상급 소환사로 평가되며 3마리 이상의 소환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소환사는 평가받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3마리 이상의 소환수를 컨트롤한 소환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진우의 이 그림자 스킬들은 스킬을 획득하자마자 20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성진우는 그림자 스킬을 획득하자마자 전무후무한 소환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 스킬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바로 마나 소모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 그림자들은 추출할 때도 저장할 때도 마나가 되지 않는데 심지어 소환할 때도 마나가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마나가 소모될 때는 그림자에 손실이 생겨있고 회복할 때만이어서 만약 나 혼자만 레벨업 세계관이 실제 게임이었다면 사기 스킬이라는 말이 저절로 플레이어들에게 나올 만한 스킬이죠. 성진우는 그림자 군주로 완벽히 각성했을 때는 2000여 명을 컨트롤했고 매우 나중에 에필로그 시점에는 무려 100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을 거느리게 돼요. 그림자 병사들은 총군단장, 군단장, 장군, 정예기사, 기사, 정예, 일반 총 7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컨트롤합니다.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에서 가장 유명한 병사인 이그리트는 원래 엘리트 기사 출신이었고 생각보다 똑똑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성진우에게 잡히기 전의 이름은 피피치 이그리트지만 성진우가 듣기에 오글거린다는 이유로 피피치라는 칭호는 빼고 그냥 이그리트라고 부르고 있죠. 이그리트는 소설판 나 혼자 레벨업에서 목소리가 굵다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여자라는 썰이 있는데요. 2021년 새해 기념으로 나온 일러스트에서 성진우와 베르는 모두 남성들이 주로 입는 한복을 입고 있지만 이그리트만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허리가 가늘고 골반이 큰 편인 체형과 목소리가 굵다고 꼭 남자가 아니다 라는 주장도 있어 이그리트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에서 가장 처음으로 장군 등급의 병사가 된 베르는 사실 소설가입니다. 물론 실제로 베르가 소설을 쓰는 캐릭터인 건 아니고 개미마수라는 점에서 소설 개미를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게서 이름을 따와 베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는 외전으로 이그리트의 기억을 연재했을 때가 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 베르의 기억도 외전으로 내주세요 라는 의견이 많자 키액이라는 문자로 한 페이지를 도배해 베르의 기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진짜 베르의 기억으로 외전을 냈죠. 그림자 군단에서 가장 높은 총 군단장은 바로 벨리온이 맡고 있는데요. 다른 군단 인물들인 베르와 이그리트와는 다르게 벨리온은 생전 모습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서 원래 벨리온은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진우의 자녀인 성수호가 태어나자 이 등장인물들은 갑자기 대립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이 캐릭터들이 성수호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논쟁했기 때문이에요. 벨리온은 가난한 아이에게 검술이 먼저다 라고 말하며 직접 교육시키려 하고 이그리트는 학술이 먼저다 라고 말하며 어디서 났는지 모를 유아용 학습실을 들고 서로 토론했죠. 그런데 이때 둘이 대립비로 성진우가 현관문에서 땀을 흘리면서 난감하게 지켜보고 있어서 둘이 농담으로 장난스럽게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성수호의 교육에 대해 적과 싸우듯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성수호가 나중에 집안에 날아다니기 시작하자 함께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요. 이때도 벨리오는 그럼 이제 공준전을 연마해야 할 때다 라고 말하고 이그리트는 소공주님은 장차 비행사가 되실 거야 라고 말하며 싸우죠. 그림자 군단 중 한 명인 아이언은 원래 김철이라는 A급 헌터였는데요. 김철이라는 이름에서 성을 빼면 철인데 철을 영어로 하면 아이언이어서 아이언이라는 소환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진우와 A급 던전에서 만나 하요크 군단을 이끄던 카르갈가는 성진우의 그림자 군단에 들어오게 되는데 성진우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그냥 외모의 어금니를 보고 어금니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 어금니가 마법을 쓸 때는 원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 원은 황도 12공표를 형상화해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경의 군주가 타고 다니던 비룡인 카이셀리는 멋지다고 생각한 성진우에게 잡혀서 그림자 군단으로 편입되는데 네 글자 이름을 부르기 힘들다고 그냥 카이셀리라는 이름을 줘버려요. 이 카이셀은 나 혼자만 레벨업 외전에도 등장하는데 차이인과 성진우가 여행할 때 드라이브하는 코스에서 탈 것으로 쓰입니다. 성진우는 대주술사 칸디아루의 축복이라는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손상된 신체의 모든 부위를 복구, 당신은 늘 튼튼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웬만한 타격으로는 성진우가 죽지 않을 거라고 해요. 성진우는 플레이어가 되기 전인 인류 최악병기 시절에는 주로 단검을 사용해 전투를 했었는데
있는데요. 많은 무기들 중 단검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라고 추정됩니다. 성진우의 아버지인 성일화는 소방관이었다가 헌터 생활을 하던 때는 단검을 주로 사용했는데 성진우도 이 점을 닮아 단검을 사용했을 거라 추정되죠. 그래서 처음에 던전에서도 일부러 단검을 드롭하게 두어 과거의 성진우는 단검을 사용하게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가상인물의 전투력을 쓰는 All Fictions Battle Wiki에서는 성진우의 전투력을 최소 5-B라고 측정했는데 이 전투력은 달 같은 작은 행성 정도를 부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건 최소 전투력인데 그 이유는 성진우가 시간이 지나며 계속 상대방을 물리치면 무한히 강해질 수 있어서 성진우는 지금 최소한 달을 부술 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최소 5-B 전투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강함은 나 혼자 레벨업 세계관 내에서도 워낙 유명해 스캐빈저 기드 마스터인 토마스 안드레가 세계에서 성진우 헌터 연만큼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겠나? 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진우의 키는 2급 헌터 시절에는 177cm였지만 그림자 군주가 된 뒤에는 183cm로 성장했어요. 성진우가 플레이어가 된 이후에는 매일 해야 하는 1일 퀘스트가 나왔는데 이 퀘스트가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드 100개, 러닝 10km여서 원펀맨에 등장하는 사이타마의 수련법과 똑같습니다. 성진우의 동료이자 S급 헌터인 차이에이는 이중 던전까지 혼자 일방적으로 성진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상공 거대게이트 시점에서는 이둘이 사귀게 되었죠. 하지만 이둘이 언제 사귀었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추궁 작가가 이둘이 서로 고백하고 사귀게 되는 장면을 스킵하고 바로 넘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소설판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는 성진우가 차이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묘사되었지만 웹툰판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는 차이인의 고백을 받고 차이인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처럼 나와 두 작품에서의 묘사가 살짝 다른 게 특징입니다. 이 둘은 윤회의 잔을 이용해 시간을 되돌리고 난 후에 세상에서는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다고 나와 시간을 되돌렸어도 둘이 이어진다고 나오죠. 이 둘이 결혼한 뒤에 아들 한 명이 생기는데 바로 성수호입니다. 이 성수호는 나 혼자만 레벨업의 스피노프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러나 사실 성진우는 차이인이 아닌 다른 인물과 결혼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바로 2급 헌터였던 성진우를 잘 챙겨주던 이주희가 그 주인공이죠. 하지만 성진우가 힘이 없던 2급 헌터였다가 그림자 군주가 된 이후에는 최소한의 연락은 하지만 옛날만큼 교류하지는 않아서 결국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 이후 윤회의 잔 사건 이후로는 아예 모르는 사이가 되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인연이 어디 가지는 않는지 성진우에게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가 작품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의 여동생 성진아예요. 아버지는 한번 보스를 잡고 나서 닫힌 게이트 안에 있어서 사실상 사망 상태로 실종되었고 어머니는 익면증으로 의식이 없었기에 유일하게 남았다고 봐야 할 가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 취약병기 시절에도 계속 아프면서 돈을 벌어온 이유가 바로 이 여동생인 성진아를 보살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진아를 많이 아끼는지 이중 던전에서 본인이 죽게 될 위기 상황에서도 사망보험금과 홀로 남을 여동생을 걱정해 곧 죽을 본인보다도 여동생을 먼저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성진아는 윤회의 잔 이후 안 좋은 기억들이 모두 리셋된 상태에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 오빠인 성진우가 걱정하지 않아도 무사히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유진호는 기드마스터가 되기 위해 빠른 레벨업을 원하는 성진우와 계약한 계약관계로 인연이 시작된 사이인데요. 그러나 후에 유진호가 성진우에게 내 형보다 더 형 같아요 라고 말하고 성진우도 유진호를 동생이라 생각하겠다고 말해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회의 잔 사건 이후엔 성진우의 의동생인 유진호와 성진우의 친여동생인 성진아가 엮여 둘이 결혼하게 되어서 유진호는 성진우의 매제가 되었죠.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성진우 역은 한국판에서는 민승우 성우, 일본판에서는 반타이토, 영어판에서는 알렉스 리가 맡았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 성진우에 대한 54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